136회 토목시공기술사 기출문제 강평 마지막 교시 4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가 약간 어렵고요. 다른 교시들은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는 이때 그래도 보통입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검사 방법에서 파괴 검사법과 비파괴 검사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 검사를 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파괴 검사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파괴 검사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압축 강도 시험법. 어떨 때는 압축 강도 시험법은 시로를 코알을 뜨잖아요. 어떨 때는 이걸 파괴 시험으로 분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파괴 시험이 아닌 거로 분류할 때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교재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파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천공을 해서 코알을 채취를 해야 되면은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괴 검사법 요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채취를 해서 몰드에 넣어 가지고 몰드가 아니고 이제 압축 강도 시험기에 요래 넣어서 우리가 위아래에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깨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게 압축 강도 시험. 예, 인발 시험. 콘크리트 표면에 인발 하중인가 해서 인발 저항력을 측정. 콘크리트 표면에 이렇게 판을 놓고 당기면은 얘가 박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 인발 시험. 브레이크 오프 시험. 콘크리트 표면을 파괴하여 파괴된 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예, 브레이크 오프 시험.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시험. 시로를 인장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 이렇게 시로를 채취해서 콘크리트를 양쪽에서 당기면은 얘가 인장 강도가 측정이 되잖아요. 얘는 우리가 압축 강도고 얘는 인장 강도고 그래서 인장 강도 시험. 굽힘 강도 시험. 콘크리트의 굽힘 굴곡력을 저항하는 능력의 평가 시험. 빙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은 얘가 휘잖아요. 그래서 굽힘 강도 시험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괴 검사법 안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법은 우리가 반발 경도법, 초음파 탐사법, 적외선 온도 측정법, 음파 탐사법, 우루과이 라운드한테 MP가 지킨다. 이런 게 비파괴 검사법이죠. 다 UT 초음파 탐사법, 그 다음에 IT 방사선 탐사,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침투 탐상, 그 다음에 반발 경도, 슈미트 해머로 우리가 강도 실험을 하죠. 강도 시험. 얘들은 결함 시험 하는 방법입니다. 반발 경도, 우리가 교각에다 놓고 반발을 놓고 탁 치면은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 스프링의 이 강도로 돌아오는 반발력으로 해서 요 끝에 부분에 반발력으로 해서 그 반발 경도를 가지고 우리가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초음파 탐사. 초음파 탐사는 결함이나 강도, 초음파를 해서 돌아오는 거로 수신해서 이 안에 결함이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이에요, 다. 기존의 어떤 그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관계식이나 식 안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강도를 구하거나. 그리고 적외선 온도 측정법. 여기에다가 적외선을 쏴서 그 적외선 양을 측정해서 내부의 결합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음파 측정. 음파를 보내갖고 돌아오는 그 파로 인해서 우리가 특성을 강도나 균열을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T 초음파 탐상, IT 방사선을 쬐서 안에의 결함이나 밀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은 투과를 하기 때문에 필름에다가 안에 결함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 침투 탐상은 표면에 균열이 갔는데 형광물질을 부어서 여기에 형광색이 되면 균열이 갔다 안 갔다 강도는 측정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균열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함 이 부분이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검사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 토공 다짐도 판정 방법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품질 규정과 공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규정과 공법 규정은 뭘 말하느냐? 품질 실험을 할 때 어떤 모든 걸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흙에 대해서 품질 시험을 할 때 흙의 종류가 어떤 여건이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규정과 공법 규정이 있는데 강변다포상, 예, 강도에 의한 방법, 강도. 그래서 안개, 암버럭에 대해서는 지질계수 이용해서 평가 판정. 그러니까 지질계수라는 거는 PBT 시험을 하다 보면은 PBT CBR은 콘지수, PBT는 K값. 이 값을 가지고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계라든지 암버럭이라든지 이능으로 다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변형량, 치마죠, 치마. 프로폴롤링, 우리가 노상에 덤프 트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집안이 치마 대능으로 봐서 이 치마량이 5mm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로 측량을 본다. 이거는 강도가 아니잖아요. 변형에 대한 거잖아요. 치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짐도, 밀도로 보는 거예요. 도로에 있으면 이 밀도가 얼만큼 되느냐, 요 안에 암하고 흙하고 밀도의 구성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다짐도로 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만큼 있는데 다지면은 얘가 함축을 했으니까 얘가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일정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나 댐 성토 시에 다짐도를 판정할 때는 다짐도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건조 밀도.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노상은 90%, 노체는 90%, 노상은 9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포화도, 고함수비 점성토. 고함수비 점성토가 포화도가 얼만큼 되는지 알려면은 포화도로 우리가 평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고함수비 점성토는 다짐 시험도 안 되고 변형량도 안 되고 강도 시험도 안 되니까 포화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한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80에서 95% 되면은 우리가 포화도의 평가 판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 밀도, 모래만 있는 사질토는 상대 밀도를 가지고 다짐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상도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래니까 얘가 치마가 되면 얘가 밀도가 높아지겠죠. 모래에 대해서는 상대 밀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법 규정은 다짐 시험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위에 거는 어떤 조건이나 흙의 종류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다짐 두께로서 다짐 두께, 다짐 횟수, 다짐 속도. 그래서 다짐 시험에 의거해 가지고 60m 해 가지고 우리 한 층의 두께를 다 조건이 다르게끔, 이거는 다짐 놀라 5번, 3번, 2번, 1번, 뭐 6번, 두께도 다 다르게끔 해서 다지 가지고 그 노상의 한 층의 두께는 20cm 이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지 가지고 두께가. 그래서 그는 다지기 전에는 한 22cm는 23cm, 25cm, 그거는 모르죠.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롤라로 몇 번 다지느냐, 롤라의 다짐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하면 오케이 하면은 향후에 작업하는 거는 22cm로 우리가 성토를 해서 롤라로 5번만 다져서 속도는 얼만큼으로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 요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사전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다짐 규정이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구로 인해서 우리가 다짐 두께가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짐도 판정 방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도 판정 방법, 그 다음에 판정 방법의 종류, 특징은 이렇게 실험하는 방법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짐도 판정 방법과 종류와 특징은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호관, 추진공, 하수관로 시공 기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세미실드, 인력 굴착, 오거 굴착, 세미실드 이렇게 있어요. 예. 인력 굴착, 오거 굴착, 세미실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요 하수 추진공, 보호관의 추진공에 의한 하수관로 시공 기준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세미실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을 선두관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이 안에 도달하면은 안에다가 하수관로를 넣어가지고 이게 추진 보호관이죠. 추진 보호관.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하수관로를 넣고 여기에 그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수관 요게 이제 보호관 공이죠. 관관이죠. 관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유압 제구를 하고 안에 있는 흙을 퍼내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하수관 시공 기준. 예. 그래서 시공 기준은 인력 기준하고 오거 기준이 있어요. 인력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산소, 환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해서 잘 안 합니다. 오거 굴착 기준은 오거로 굴착하고 오거로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관을 압입을 하고 오거를 30cm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관을 압입하고 그런데 굴착 기준은 이 안에 관관보다도 과다 굴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관을 압입을 했으면은 그만 흙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굴착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절대 이 기준보다 이 오거로 요 오거가 있잖아요. 이런 오거로 굴착을 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굴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항상 관관 추진관보다도 그 이내까지 해서 흙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굴착을 해버리면은 위에 치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추진관 안으로 들어오는 흙만 밖으로 빼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게 시공 기준이에요. 절대 과굴착 이 기준보다 깊게 굴착을 하면 안 된다. 시공 기준.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나온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새굴이 발생될 때는 먼저 여기에 그라우팅을 한 후에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방 설명한 게 하수관로의 추진공에 대한 시공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러리웰 공법의 특징과 시공시 유의사항, 설러리웰 공법. 설러리웰 공법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구 흙막이벽이죠. 영구 흙막이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굴착을 할 때 이렇게 굴착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장비를 타기 위해서 가이드웨이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부분을 굴착을 해요. 안정액을 하고 굴착을 합니다. 스릴웨일 기본적으로 그렇게 굴착을 하는데 특징은 일단은 특징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징이 됩니다. 특징은 벽체의 강성이 매우 커서 영구 벽체로 이용. 보통 지하차도, 토목에서는 지하차도,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외벽, 벽체 이렇게 하는 거죠. 지하에 차주성이 우수하고 인접 지반이 영향이 적어요. 이게 강성이기 때문에 이 벽체이기 때문에 보통 600, 800, 1m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접 지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이 비싼 거죠. 깊지 않은 데서는 경제성이 없는 거죠. 매우 깊은데 도심지에서 매우 깊게 굴착을 할 때 이는 벽체에 대한 공법을 이용하면은 경제성이 있는 거죠. 예. 지리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석청.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고 장비가 대형이에요. 도로에서 할 때는 위에 3차선, 4차선씩 잡먹습니다. 그리고 공종이 복잡해요. 예. 넓은 넓은 작업장이 필요해요. 3차선. 굴착 토랑의 붕괴, 이게 이렇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액으로 관리를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지하차도 지하철 공동구 암거 오수 처리장 댐 차수벽 드라이더커 이용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사항으로 보면은 유의사항 사전검토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줄파기 굴착을 하는 데는 항상 줄파기를 해야 됩니다. 줄파기. 그다음 지상무 조사, 그다음 시공계획. 어디든지 우리가 시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시공계획 수립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가이드웨이, 장비의 굴착의 척도. 그래서 요 800이 딱 되도록 우리가 굴착의 척도로 해서 가이드웨이 1.5m로 해서 콘크리트로 타설을 양쪽으로 하는 거죠. 가이드웨이 설치. 그리고 장비 거치. 예, 그 다음에 장비 거치, 장비의 트럭커빌리티 확보. 잡석 깔아야 되죠. 여기에. 안 그러면 장비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전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착공사. 1차는 크람세, 2차는 BC 커터.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굴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액의 주입. 안정액을 주입할 땐 디센딩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임 처리, 수직도 확인.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굴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디센딩 장비,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굴착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액으로 요서 이제 불투수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하수보다도 안정액의 높이는 요 높이가 우리가 안정액의 높이는 1.5m 이상 높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정액의 비중 관리가 잘못하면 공백이 붕괴돼요. 그래서 물보다 얘가 비중이 1.2에서 1.2 정도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직도 확인, 석션 펌프로 해서 이 안에 슬라임을 제거, 마지막에 제거를 하고 나서 철근을 집어내야 돼요. 이 슬라임이 있으면 나중에 치마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근망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스페이스. 이때는 수중 콘크리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중 콘크리트.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중 콘크리트 관리.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는 이 트레 미간이 콘크리트 속에 2.5m 이상 박혀 있도록. 왜냐? 처음에 이 불순물이 위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서 콘크리트를 밑에서부터 타설해서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2.5m 트레 미간이 박혀 있도록 해가지고 빼 올리면서 얘가 콘크리트가 계속 차면은 위로 2.5m씩 있는 상태에서 빼 올리면서 타설해서 한다. 그래서 트레미간의 트레미간을 콘크리트 속에 관입시켜서 계속 우리가 시공합니다.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사용. 수중에 탓을 하니까 다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공할 때는 여기다 요거 부분을 시공할 때 인트로킹 파이프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얘를 굴착할 때는 요도 이제 인트로킹 파이프를 꽂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시공합니다. 그래서 얘 인트로킹 파이프를 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를 시공해요. 지그재그로 시공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있을 때는 인트로킹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흙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콘크리트 요 인트로킹 파이프를 꽂아놓고 우리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얘를 빼버려야 돼요. 그게 인트로킹 파이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부 정리 캣빔 콘크리트 하면은 캣빔 콘크리트 하는 게 이 불량 콘크리트를 깨내고 철근을 뽑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우리가 캣빔 콘크리트 시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거 공사 시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 광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의 종류 광거공사는 검사의 종류입니다. 광거공사의 검사 종류와 시험 방법 경사검사 경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준공시 검사가 있고 유지관리시 검사가 있죠. 유지관리시는 재시공을 이야기한 거고 준공시는 시공이 제대로 됐나 안 된다를 보는 거고요. 유지관리시는 그 안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검사
항상 우리가 경사가 일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밀검사, 침투수 수입, 누수 공기량 시험. 그래서 수밀검사, 이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지 수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밀검사. 그게 침, 입수, 안에 있는 물이 나가는 건 누수, 누수 시험 이런 것들이죠. 안에 있는 물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로 하는 거고, 우리 최근에 비싸니까 공기량으로 공기 압 시험도 합니다. 부분 수밀 시험, 일정 부분만 하는 거. 그다음 수압 시험, 압송간. 그러니까 우리가 수압 시험은 주철관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높은 장소를 통과할 때 펌프로 해서 밀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압송관에 대한 수밀 시험을 합니다. 그때는 수압 시험을 합니다. 내부 검사, 유관 검사, CCTV, 800mm 이하는 유관 검사, 800mm 이하는 CCTV 조사, 800mm 이상은 유관 검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800mm 이상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는 CCTV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800mm 이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뭐 이런 거, 연막시험, 염조시험, 음양시험 있습니다. 변형검사, 관이, 연성관은 이렇게 찌부러지잖아요. 찌부러지는 거 얼마나 변형이 갔는지, 그는 검사,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트 파일을 시공할 때, 항타 중인 강릉 말뚝에 발생하였던 이상 현상과 대처 방안 있겠습니다. 항타 중인 거죠, 우리가. 그럼 항타 중이면은 해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시트 파일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집안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바이브로 해머로 집어넣을 거잖아요. 바이브로 해머로. 그럼 여기에 전석청이 있어요. 그러면 전석청이 있으면 안 들어갈 거잖아요. 암이 있으면은. 그리고 바이브로도 해머로 넣다 보면은 이 암이 부딪히면 얘가 끝에가 찌부러질 거잖아요. 그리고 전석청이 있잖아요. 찌부러지고 정석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상현상이에요. 이상현상. 그리고 이제 얘가 수직도가 안 맞으면 얘하고 결합이 안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텀이 생겨요. 텀이. 그게 이제 수직도 관리에 대한 텀. 예, 텀. 그리고 여기에 파일룩을 하는데 파일룩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누수. 크게 볼 때는 시공 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서 시공 중이라는 거는 시트 파일의 시공 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 시트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 중, 흙막이 벽체 공사 중, 요 개념으로 생각해서 적으시면은 요 부분과 수직도와 누수, 그리고 항타기 때문에 선단부의 파손, 예, 파손, 그리고 우리가 길이가 길면은 요 용접을 해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용접부의 파손, 요런 것들이 항타할 때 발생되는 문제예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항타 중일 때 발생되는 거고, 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어야 될 게 바이브로 해머 사용 시 전석등의 타입 곤란 금방 했습니다. 워터제트 병용 장비의 시공, 선단부가 모래나 자갈청이 있어야 되는 누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다 시공하면은 요렇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굴착은 여기까지 하면 얘가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요런 부분. 그래서 이게 윈도우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트 파일은 여기서도 물이 새고, 전석청이 있어도 물이 새고 못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인발할 때 이제 우리가 얘를 밖으로 배면으로 뺄 때 얘가 압입돼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는 대로
요렇게 이제 끝부분이 전색층에서 찌부러져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수직도가 안 맞아서 벌어지는 부분,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 수직도가 안 맞는 거죠. 하다 보면은 진동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음 진동이 발생되는 부분, 용접부가 떨어지는 부분, 선단부가 쭈그라지는 부분, 이 항타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파손이 되면 여기에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요는 부분하고 요 있는 부분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타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항타고를 낮게 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항타고를 낮게. 사전 조사 철저히 하고 항타고를 낮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사전 조사는 하고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타 장비의 전도, 이런 것도 우리가 강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